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그만두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도 지쳐요.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난 아직도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끼거든.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6세 박용식 할아버지와 그의 딸 박미경입니다. 딸은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박 씨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그만두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도 아버지가 행복하게 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박 씨는 딸의 계속되는 설득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일을 포기하지 못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딸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박 씨가 사는 아파트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박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씩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건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여유는 고독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 씨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박 씨는 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뭐 그냥 지내지. 별다른 일은 없어. 딸은 아버지가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시거나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나가서 뭐 하냐? 친구들도 다 바쁘고 만나도 할 말이 있겠냐? 그냥 집이 편해. 딸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아버지에게 억지로 뭔가를 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딸은 다시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아버지의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혼자 계시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예전보다 더 외로워 보이세요.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은퇴하고 나면 다들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냐? 제가 아는 요양원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아버지께 잘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요양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냐? 내가 아직도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왜 가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래요. 집에만 계시니까 제가 걱정돼서요. 됐어. 요양원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난 아직 멀쩡하다. 딸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딸이 요양원을 언급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것인지 더 이상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인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박 씨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관리사무소 앞에 붙어 있는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이가 많다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이 결심을 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반응을 예상하며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보려고 한다. 경비원이요? 아버지, 굳이 그런 일을 하셔야겠어요? 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하고 나도 뭔가 꾸준히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도 경비원이라니. 아버지,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딸은 아버지의 결심이 굳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박 씨는 면접을 본 후 경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 다가오자 박 씨는 젊었을 때 직장에 처음 나갈 때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날이 기대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침 햇살이 고요히 스며들던 어느 날 박 씨는 경비원 근무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때 묻은 구두를 반짝이도록 닦고 나니 오랜만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주민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역할을 맡게 된 사실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가 경비실에 도착하니 동료 경비원들이 박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 오신 거죠? 이 일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고마워요. 내가 조금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해볼게요. 그날 박 씨는 하루 종일 단지를 순찰하며 익숙했던 공간을 경비원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아이들이 놀고 주부들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굳이 힘든 일을 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일 시작하셨다면서요. 일은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생각보다 괜찮다.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어. 그렇긴 해도 굳이 이런 일을 하셔야 해요? 아버지 체면도 있으신데. 체면 같은 건 상관없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지내는 게 훨씬 좋아. 그래도 경비원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그만두시면 안 돼요? 박 씨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이 일이 자신에게는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알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커.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강하다는 걸 느꼈지만 딸은 여전히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박 씨는 단순히 아파트를 순찰하는 경비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한 주민이 짐을 옮기다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옮기기 힘들었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이며 박 씨는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경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 자주 마주치던 어린아이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박 씨를 보면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어이구 잘했네. 어떤 과목에서 100점 받았니? 수학이요.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아이와의 이런 대화는 박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이런 교류는 박 씨의 마음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입구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바쁠 텐데 웬일이야? 요즘 일은 어떠세요? 여전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졌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 딸은 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며 박 씨가 진심으로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활기차 보였기 때문에 딸은 놀랐습니다. 정말 이 일이 그렇게 좋으세요?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 집에만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지금은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그렇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라.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일 잘 챙겨. 딸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아닌지 염려했지만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 얻는 보람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씨는 경비원으로서 일상을 이어가며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민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큰 위안을 얻었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동료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정말 잘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나도 일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해요. 주민들도 친절하고 참 좋아. 그날 이후 박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려 노력하며 점차 변화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단지 내 순찰을 돌며 경비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박 씨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비원으로만 대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박 씨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단지를 순찰하고 있을 때 한 주민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주민은 곧바로 박 씨에게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자꾸 차들이 아무데나 주차하잖아요. 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며 떠났지만 박 씨는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알린 후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날 그 주민이 다시 찾아와 불편했던 상황이 해결된 것을 보고는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바로 해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 해결이 쌓이면서 박 씨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한 결심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아버지와 식사를 하며 박 씨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일은 좀 어떠세요? 힘드시진 않아요? 이제는 다 익숙해졌어.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도 경비원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이 때문이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를 거야. 딸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고생하는 아버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를 쉬게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자존심과 보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걱정 마. 내가 잘 챙기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돼.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도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일을 계속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단지를 순찰하던 중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그네를 타고 놀다가 큰 돌을 넘으려고 뛰어내렸고 중심을 잃고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앞에 있던 박 씨는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놀이터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놀아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네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박 씨가 어린이를 도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주민들은 박 씨의 따뜻한 마음과 빠른 대처에 감사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문제들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은 박 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박 씨가 순찰을 돌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박경비님,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경비님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주민들의 이러한 감사 인사는 박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박 씨의 헌신과 책임감은 주민들 사이에서 인정받았고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네 사건 이후 딸은 아버지가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아버지의 결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크게 다칠 뻔한 아이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운이 좋았던 거지.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제야 좀 이해가 가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시는 보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아버지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대신 건강은 잘 챙기세요. 딸은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었고 박 씨가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고 박 씨의 딸 역시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박 씨가 느끼는 보람과 행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박 씨가 어린이를 도와준 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 씨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박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따뜻하게 대했고 박 씨는 늘 주변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밝은 미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박 씨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부 동료 경비원들은 박 씨가 과도한 주목을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경비 일에 소홀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박경비님이 주민들 요청을 너무 다 들어줘서 박경비님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어진 거 아시죠? 자네들도 고생이 많지. 근데 주민들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지 않나. 주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앞으로는 거절하기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다른 동료 몇 명은 여전히 불만을 품었고 때로는 뒤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박 씨가 너무 나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경비원 업무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서 박 씨에게도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CCTV 모니터링 시간도 늘어났고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 박경비님, 이번에 업무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경비원들과도 논의했는데 박경비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늘어난 업무는 박 씨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 아파트를 지키고 주민들의 요구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아파트를 순찰하다 문득 자신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힘차게 걷던 발걸음이 이제는 느려졌습니다. 박 씨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미소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생각해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나도 이제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만두시면 정말 한시름 놓겠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류와 일에 대한 자부심 속에서 힘을 얻었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박 씨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었고 박 씨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었고 단지 내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기라니? 큰일이네. 박 씨는 즉시 경비실을 나와 화재가 발생한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계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급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집에 있었습니다. 모두 밖으로 대피하세요. 불이 났습니다. 박 씨의 외침을 들은 주민들이 계단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혹시 몰라 지렛대를 챙겨 연기가 짙어지는 복도를 따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이 가빴지만 박 씨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3층 끝에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박 씨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안에서 울음소리만 들릴 뿐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신한 박 씨는 열리지 않는 현관문을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몸을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랑 나가자.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박 씨의 침착한 말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만 믿어. 곧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이를 품에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연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박 씨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아이를 더 단단히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동료 경비원들과 출동한 소방관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고, 박 경비님, 무사하셨네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울음소리를 들었거든. 다행히 무사히 데리고 내려왔어.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겠네. 박 씨는 아이를 소방관에게 넘기고 즉시 다른 주민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의 공포에 떨었지만 경비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어느 정도 잡고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연기로 인해 급히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괜찮다며 끝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다 마지막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박 씨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박 경비님, 정말 감사드려요. 큰일 날 뻔했는데 경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아이의 부모도 박 씨에게 다가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요. 중요한 건 아이가 무사하다는 겁니다. 박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소식은 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며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시 못 나왔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무사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꼈던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나네. 그날 이후에도 박 씨는 여전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 박 씨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이 박 씨를 신뢰하고 박 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박 씨의 삶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이 끝난 후 박 씨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완전히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박 씨를 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박 씨의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비원으로서 보여준 박 씨의 행동은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고 박 씨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박경비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니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박경비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화재 때도 그랬고 평소에도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주민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는 주민들의 따뜻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용감한 행동을 존경하면서도 연기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힘들어지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화재 이후 딸은 아버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를 만나러 아파트에 왔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로 얼마나 계속 걱정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모두 무사하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일 이후로 아버지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일을 그만두는 것은 여전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아직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랑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건강해야 네가 안심하고 나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그 후 박 씨는 점점 피로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와 다리가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전보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책임감 때문에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면서 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료 경비원들도 박 씨가 힘들어 보인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박경비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조금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박 씨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을 멈추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더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일을 계속하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그만두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도 지쳐요.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난 아직도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끼거든. 저는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저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간절한 마음이 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딸에게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그만두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도 아버지가 행복하게 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박 씨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경비실에 도착해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들. 박경비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아쉽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더 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몸이 따라주질 않네. 항상 조심히 일하시게. 박 씨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박 씨는 경비원 근무복을 마지막으로 정돈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선택을 되새기며 그날의 감정들을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의 손에는 주민들에게 전할 마지막 인사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 박 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이곳에서의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박 씨가 복도를 지나며 아파트 단지 곳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켜봤던 풍경들과 주민들과 나눈 짧은 인사들이 박 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나갈 때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 씨가 경비실에 도착하자 몇몇 주민들이 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마지막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경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아파트가 허전할 거예요. 다들 서로 도우며 잘 지내실 겁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신 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박 씨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박 씨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기에 박 씨의 떠남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로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은 박 씨가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두셨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제는 나도 더 못하겠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박 씨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 씨가 아파트를 떠나려는 순간 박 씨가 구했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랑 제가 쓴 편지예요. 박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살짝 젖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박 씨는 감동했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이 편지는 내가 소중히 간직할게. 너도 앞으로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며 자신이 이곳에서 이룬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생활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느꼈던 감사와 사람들과의 교류는 박 씨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자신의 앞날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박 씨 할아버지와 그의 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박 씨 할아버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박 씨 할아버지에게 경비원 일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통로였습니다. 주민들과의 교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박 씨 할아버지에게 소속감을 주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경비원이라는 일은 박 씨 할아버지가 다시금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딸과의 갈등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함으로써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박 씨 할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